트럼프의 가자 지구 계획이 실현된다면 국제정세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본인의 생각을 물릴 생각이 없어요. 우리 절대 트럼프의 저 말도 안 되는 제안에 모두 다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요. 가자 주민들을 막 강제로 이주시킨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고 여러 이슬람권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반감을 가질 거예요. 국제 정세, 국제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미군이 들어가서 가자 주민들을 끌어갈지, 이스라엘 군들이 대신해서 끌어갈지, 하기 싫다는 가자 주민을 막 끌고 주변으로 이주시키는 그 장면이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진다면 전 세계에 있는 극단주의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각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를 열 것이고 거기에 더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은 테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개발 계획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솔직히 본인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본인이 얘기해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정말 본인이 진짜 무슨 가자지구를 어떻게 중동 지중해 또 다른 휴양지로 만들어서 부동산 개발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블러핑으로 아니면 충격요법으로 그냥 하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느낌상 우리가 봤을 때 현실화 가능성을 봤을 때는 사실상 좀 어렵다. 왜냐하면 가자지구 주민이 220만입니다. 그럼 요르단에 100만,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 120만. 이집트와 요르단이 그 많은 팔레스타인 인구를 어떻게 받아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IMF 빚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다 갚아준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면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있다면 이집트가 뭐 100만 정도 받고 우리 IMF 빚 탕감해 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라면 혹시 가능할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야 자국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이집트가요. 제가 저번 주에 이집트 갔다 왔습니다. 출장 갔다 왔는데 이집트 지방 공항을 가시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돈을 내야 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돈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유럽에도 요즘에 여행 가시면 화장실에 다 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해서 화장실에서까지 돈을 받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고 여전히 실업률이 대단히 높고요. 그러나 이집트의 대체적으로 연령 비율을 보면 젊은 층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한의 경제도 어렵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집트 경제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환율이요. 달러에 지금 50파운드 정도 돼요. 근데 한 6개월, 1년 전에 거의 80파운드까지 갔었어요. 근데 한 7, 8년 전에 1달러에 20파운드 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배, 4배까지 갔어요. 80파운드면 4배잖아요. 자, 그래서 이집트 가면 돈 쓸 맛 납니다. 쉽게 말해서, 양갈비 한 3대 먹었는데요. 한 5뿌리 같이 먹었는데, 한 8만 원 정도? 한국 같으면 안 되죠. 그 정도로 관광객들한테는 좋지만, 이집트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1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받아서 어디다 재우고, 어디다 먹이고, 그 사람들을 일시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돌아가게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평생 이집트 주민으로 받아줄 건가요? 대단히 어렵고요. 요르단도 마찬가지. 요르단은 더 어렵습니다. 요르단은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가자 개발 계획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건하면서 해변가 주위에 콘도를 세운다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가자 주민들을 주변 국가로 강제로 이주시킨다? 가기 싫은 사람 그럼 어떻게 강제로 이주시킬 건가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는 또한 거의 인종청소가 사람을 죽이는 것만 인종청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싹 몰아내는 것도 일종의 에스닉 클린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국제법상 어느 기준에 갖다 대도 말이 안 되는 그런 행위를 미국이 한다?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제 3월 4일 카이로에서 아랍 연맹이 전부 모여서 우리 절대 트럼프의 저 말도 안 되는 제안에 모두 다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요. 그래서 이집트가 새로운 대안을 내놨어요. 트럼프의 제안을 버리고 이집트 제안을 받으라는 새로운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전히 현실화 가능성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국제법상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200만이나 되는 인구를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이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자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이주시킨다? 말이 안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것은 인종청소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제법상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모든 법적 윤리적 기준을 갖다 대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군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가자 주민 200만을 외부로 다른 주변 국가로 이주시킨다? 저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요. 가자 주민들도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더 이상 우리는 가자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은 저는 얼마든지 기회를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본인들이 진짜 원한다면요. 요르단이나 이집트로. 그러면 요르단, 이집트가 받아줄 준비가 돼 있다면 그런 주민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가자 주민들을 주변국으로 강제로 이주시킨다는 것은 국제법상 인권 침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아랍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이 계획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쌍수 들고 환영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이스라엘 빼고요. 이스라엘만 좋아하는 듯하고 국제사회는 물론이고요. 아랍 국가들도 당연히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어마어마한 선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미국 대통령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집트, 요르단은 당연히 절대 노노노노 하고 있습니다. 절대 노노노노 하고 있고 이집트와 요르단뿐만 아니라 아랍 국가 전부가 지금 똘똘 뭉쳤어요. 아랍 국가도 똘똘 뭉치고 있고 시아파, 순니파 할 것 없이 전부 다 똘똘 뭉쳐서 가자 주민 이주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3월 4일 카이로에서 아랍연맹 회의가 열렸고요. 거기에서 전부 다 성명을 채택하고 트럼프의 가자 재건 계획은 완전히 거부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트럼프의 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자 지구 재건 방안을 이집트가 제안을 했고 모든 아랍 연맹국들이 이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집트가 제안한 가자 재건 방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국제사회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 같고요. 우리 한국도 아마 이것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중동 지역의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는 안 좋죠. 가자 주민들을 막 강제로 이주시킨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고 이미 미국에 대한 기대를 접은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나 여러 이슬람권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반감을 가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국제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군이 들어가서 가자 주민들을 끌어갈지, 이스라엘 군들이 대신해서 끌어갈지, 그 가기 싫다는 가자 주민을 막 끌고 주변으로 이주시키는 그 장면이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진다면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이나 아랍권에 있는 극단주의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각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를 열 것이고 거기에 더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은 테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가자 지구 계획이 실현된다면 국제 정세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다. 트럼프가 카이로가 제안한 제안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에서 가자 주민 이주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제안한 가자 주민 그대로 두고 가자 지구를 재건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가자 재건 계획을 했는데 미국에서 반응이 그걸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여전히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아직 본인의 생각을 물릴 생각이 없어요. 네,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런 상황이라 저는 거의 처음부터도 사실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이 압박을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미국이 이집트에 한 15억 달러, 요르단에 한 10억 달러 경제 지원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도 더 다른 경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제 지원을 끊는다는 압박으로 이집트와 요르단을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집트와 요르단이 경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이 아니잖아요. 국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집트 국가에 어떤 한의가 걸려 있고 요르단 국가에 한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집트와 요르단이 트럼프의 말도 안 되는 가자 주민 이주안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 대신 중동 평화를 위해 어떤 다른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3월 4일 카이로에서 아랍연맹 회의에서 이집트가 제안한 것은 뭐 한 3단계 가자지구 재건안이고요. 가자 주민이 있는 사회에서 일단 한 6개월 동안 가자지구의 기본적인 시설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짓는 중에 가자지구 통치권을 일단 가자 주민들 중에서 테크노크랏, 뭐 기술 관료들, 그 다음에 가자지구 내에 있는 비하마스, 하마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통치, 그 다음에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 그 다음에 6개월 후에는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 즉 파타기라는 온건파가 있습니다. 하마스 말고요. 이 사람들, 즉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자지구의 재건 행정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력을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치안 같은 경우는 요르단이나 이집트가 군대를 조금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경찰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군인들을 더욱더 훈련을 잘 시켜서 가자 지구의 치안을 계속해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가자 재건 비용은 5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들은 아무래도 도네이션을 받는다든지 기부를 받는다든지 특히 이제 걸프 국가들 카타르나 사우디나 UAE 등이 조금씩 나눠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할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 가자 지구 재건 걸리는 기간은 최소한 4년에서 한 5년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집트만 제안한 게 아니라 아랍연맹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거의 승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어떤 가자 재건 방식이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스라엘이 여기에 동의할 것인가.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집트가 제안한 가자 지구 재건안의 가장 핵심은 역시 가자 지구를 그러면 누가 통치할 것인가? 하마스가 계속 통치하도록 둘 것인가? 아니면 하마스를 완전히 배제시킬 것인가? 여기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첨예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지금 하마스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마스는 본인들이 무기를 내려놓겠지만 행정이나 이쪽에서는 본인들이 좀 관여를 하고 싶고 하마스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요. 살아남는 겁니다. 가자지구에서. 가자지구 통치권을 잃지 않고 어찌됐든지 간에 목숨을 보존해서 추후에 가자지구를 다시 본인들이 통치하고 차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지금 하마스의 목적이고 반대로 이스라엘과 미국은 절대 하마스는 never ever 가자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두 개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